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연면 시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어린 시점인 육아기에 충분히 칼슘이 과일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 시점 이전부터 우리 질산칼슘을 땅에 많이 뿌립시다. 나이테라볼을 뿌립시다. 예,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다시 또 칼슘 영상이네요. 이게 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농가분들이 제일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또 칼슘이기도 해가지고요. 그 칼슘 영상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되게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과일 쪽에 칼슘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 100g 과일 기준, 100g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mg이 들어가야 되냐 봤을 때, 질소가 25mg, 인산이 11mg, 칼륨이 100mg, 칼슘이 5.5mg, 마그네슘이 5mg, 황이 4mg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꽤나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일 쪽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나무 쪽에 들어가야 되는 양, 과일 쪽에 들어가는 양부터 보도록 하면은, 질소는 나무 쪽에 45파운드거든요. 에이커 기준으로 45파운드.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쨌건 단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경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질소가 한 62 정도 공급되었을 때 분배가 과일 쪽으로는 17, 그리고 과일이 아닌 쪽으로는 45 분배가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좀 반대로 21 정도 공급이 됐을 때 과일 쪽으로 8 공급이 되고 나무 쪽으로는 13이 공급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일은 칼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일 쪽으로는 70, 나무 쪽으로는 70 이상의 101이 공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칼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공급된다고 하면은 과일 쪽으로는 4, 나무 쪽으로는 35. 마그네슘 같은 경우 15 공급된다고 치면 과일 쪽으로 4, 나무 쪽으로 12. 황 같은 경우 10 정도 공급되면 과일 쪽으로 2, 나무 같은 거 8.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칼슘 이 친구가 진짜 골 때리는 친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 40 중에 겨우 4밖에 지금 10%라고 제가 해놨죠. 10%만, 전체 공급량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과일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체 공급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로 가는 양 그리고 과일로 가는 양을 비교했을 때는 나무로 가는 양이 과일로 가는 양의 10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일로 가는 양이 고작 1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요거랑 다른 친구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나무로 가는 양이 과일로 가는 양이 나무로 가는 양의 한 40% 수준, 인산도 60% 수준, 칼륨은 70% 수준, 칼슘이 10%, 마그네슘이 30%, 황이 35%로 제일 낮은 거, 제일 확고부동하게 낮은 거는 누가 뭐래도 칼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칼슘은 정말 과일로 잘 가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 정말 과일로 가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건데,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은 정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칼슘은 증산에 의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 증산 같은 경우가 증산압이 세게 걸리는 기간은 과일이 아니라 잎이니까, 특히나 육아기가 넘어간 비대기로 진행되었을 때는 칼슘이 다 잎으로만 가고 과일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연면 시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어린 시점인 육아기에 충분히 칼슘이 과일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 시점 이전부터 우리 질산칼슘을 땅에 많이 뿌립시다. 나이테라볼을 뿌립시다. 칼시니스트를 물에 녹여서 줍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 부분도 저희가 인 영상에서 말씀하고 넘어갔지만, 질소보다도 높고요, 칼륨보다는 낮고요, 다른 어떤 마그네슘, 황, 다량 원소, 미량 원소 구분했을 때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쪽에 품질이건 당도건 과일의 무게건 간에 어쨌건 많이 들어간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확실히 칼륨이었는데, 칼륨만큼 들어가는 친구가, 과장 조금해서 칼륨만큼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인산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료 생각할 때 보통 사과 하시는 분들께서 웃거름 하실 때 NK 형태의 비료들 많이 주시는데, 요것도 그거 생각하면 좀 잘못된 패턴이었던 거죠. 우리는 수확물인 사과의 품질이 중요하고, 사과의 품질 같은 경우는 칼륨 1등, 인산이 2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엔 오히려 칼륨과 인산이 더 중요하게 추비의 소스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패턴으로 NK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기서 좀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정도. 어쨌건 건강한 사과나무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더 공급돼도 되는 최소한 100g의 사과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5.5mg의 칼슘은 공급돼야 된다. 200g의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11mg의 칼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과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동소라든가 아연이라든가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요 부분, 칼슘이 진짜로 잘 안 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러면 칼슘은 어떻게 과일로 가냐 라는 부분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칼슘은 이제 땅에 솔루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솔루션의 형태가 중요해요. 솔루션. 그러니까 뒤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칼슘이 그냥 불용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용해된 솔루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용해된 솔루션 상태의 칼슘은 이제 매스플로우라는,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기작으로 뿌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건 질소랑 비슷한 거여서 토양 안에서의 칼슘의 이동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토양 안에서 칼슘의 이동 속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move up with water, 그러니까 물과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식물 흡수돼서 물과 함께 이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증산에 좀 지배적이다, 의존적이다. 물이랑 이동을 하니까 물을 이동시키는 건 결국에 증산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야지만 물이 잘 빨려 들어가고 그래야지 칼슘도 잘 흡수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이 증산이 낮다. 당연하죠. 과일이랑 잎이랑 비교해보면 뒤에 잎 같은 경우는 증산이 높으니까 대부분의 칼슘을 가져간다. 당연히 잎이랑 과일이랑 뭐가 더 구멍이 많아, 뭐가 더 기공이 많아라고 하면 기공 자체가 그 잎의 뒷면에 있는 애니까 당연히 잎 자체의 기공이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잎이 대부분의 물과 칼슘을 가져간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보시면은 칼슘은 원웨이,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만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우리가 옆면십이 묻힌 이 입에 있던 칼슘이 과일 쪽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칼슘이 어디서 오냐라는 부분이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칼슘의 양 요 정도로 볼게요. 무슨 이게 알칼리성 토양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건 그 에이커 기준으로 요 정도의 양,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3만이라고 할까요? 3만 정도, 단위는 모르셔도 됩니다. 3만 정도의 칼슘이 원래 있었대요, 땅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exchangeable 칼슘이라고 나오죠. 이게 교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랑 땅에 있지만 이게 뿌리털로 교환이 가능한 건 다른 거니까요.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칼슘은 5만에서 갑자기 5천으로 확 줄어듭니다. 10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5천 정도의 양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뿌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야 되잖아요. 소일 솔루션 칼슘이라는 표현을 쓰죠. 소일 솔루션 칼슘.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은 5만에서 5천에서 100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다음 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ertigated zone, 뿌리 주변에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뿌리 주변에 있어야지. 뿌리 주변에 이온화되어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은 30밖에 남지 않는, 5만에서 시작했을 때, 계산 귀찮으니까 6만이라고 할게요. 6만에서 시작했을 때 30밖에 안 남는, 6만에 30이면은 2000분의 1인 것 같은데, 2000분의 1이면은 0.05%인가? 계산은 각자 좀 해보시고, 0.05%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6만 중에 30만 남는 거예요. 내 땅에는 칼슘이 많아. 나는 땅에 석회를 많이 뿌렸어. 뿌리면 뭐예요? 이 칼슘은 지금 토양에 결합되어져 있는, 토양의 물리성만 개량하고 있는 칼슘입니다. 그 칼슘 중에 실제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칼슘은 교환이 가능한 칼슘이어야 되고, 물에 녹는 칼슘이어야 되고, 물에 녹은 상태에서 근검무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6만이 아니라 30으로 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이 30의 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런 과정, 토양에 이렇게 불용화된 칼슘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포기하고 연면시비만 합시다 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 안에서 이 30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 5만을 높여볼까, 혹은 5천을 높여볼까, 100을 높여볼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일 솔루션 칼슘을,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형태의 칼슘을 100이 아니라 1000, 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애초에 불용화된 6만의 칼슘에서는 30밖에 흡수가 안 되지만,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온화가 가능한 형태의 칼슘은 100 중에서 30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내가 물에 녹는 형태의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중에 30%는 흡수가 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100에 30이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본 거고, 50에 30이면 60%가 되는 거고, 30에 30이면 100%가 되는 거여서 이게
몇 %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건 100에 5겠네요. 100에 5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0에 5면 5%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쳤을 때 이 5%를 포기할 거냐, 포기하고 다 연면 시비로 갈 거냐라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면 시비로 절대량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때 같이 계산해 보았죠. 20%짜리 빡세게 주더라도 뭐 100번을 줬어야 됐나요? 1000번을 줬어야 됐나요? 계산 결과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계산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연면 시비, 입에 들어간 칼슘은 과일적으로 제절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땅에는 칼슘이 있어야 된다는, 연면 시비로 다 우리가 보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땅에 있는 칼슘을 석회 형태로 공급할래, 칼슘 불용하는 상태를 많이 줄래, 그거보다는 이온화가 가능한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주는 게 낫고, 이온화가 가능한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꾸준하게 줘서 이 100을 1000으로 만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어가지고 2페이지 정도 이어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220g은 지금 성체의 사과나무고요. 50g은 유가의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개했어요. 만개하고 나서 50g이 될 때까지, 프루틀렛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개하고 나서 50g이 될 때까지 사과나무가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품종에 따라도 다르고요. 뭐 아우리는 훨씬 빠른데 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개하고 나서 50g의 유가기까지, 50g이 될 때까지, 프루틀렛이 될 때까지 2달이 걸린대요. 2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50g부터 220g이 될 때까지 또 2달이 걸립니다. 이 2달 동안 50g 크는 거고요. 2달 동안은 170g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훨씬 더 후기에,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보다 세포가 비대하는 시기에 훨씬 더 빠르게 생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신기한 사실은 이 2달 동안 칼슘의 50%가 과일 쪽으로 들어가고, 이 2달 동안 칼슘의 50%가 과일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50g, 220g의 길이 차이가 있겠죠. 칼슘의 집정량을 살펴보시면 반, 그리고 220g은 정확하게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정사각형 가까운 모양이지만 이 친구는 사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니까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 50g까지는 칼슘의 농도가 나쁘지 않아요.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220g 정도가 되어지면은 크기는 커지지만 칼슘이 공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50g까지 칼슘이 5mg 들어간다고 했으면은 50g 될 때 5mg 들어간다고 하면은 100g 될 때 10mg 들어가면 이게 균형 있게 들어가는데, 50g에 5mg, 220g에 10mg가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50g 5mg 때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오지 않지만 220g 10mg일 때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50g 5mg보다 220g 10mg인 시기를 칼슘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때 신경을 쓰는 칼슘은 연면십이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220g 10mg는 생육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을 이빠이 열심히 준다고 하더라도 과일까지 들어갈 확률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바꿔주면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칼슘의 레벨을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내려가게 되면 한 이쯤 내려가겠죠. 여기 220g일 때 칼슘이 이만큼 들어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 그래프를 아예 위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초기에 칼슘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거름, 만개기에 주는 꽃거름, 그 이후에 혹은 그 이전에 주기적으로 주는 칼슘 관주용 제품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려요. 그게 돼야지 지금 바닥에 깔린 이런 칼슘 레벨이 위로 올라가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나이트라보를 꾸준하게 땅에 뿌리고 칼시니트를 녹여가지고 꾸준하게 관주를 하셔야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타핏을 주기적으로 후기에 220g 시기에 연면 시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50g 시기에 칼슘제를 공급하는 거는 돈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칼슘제 자체도 돈이 들잖아요. 우리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기에는 칼슘 레벨이 과일 쪽에 충분한 편이니까 이때는 칼슘 영양제 쓰지 말고 220g에 가까워질 때 씁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돈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올립시다.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줍시다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칼슘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신기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칼슘은 요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 쪽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지 않으니까
공급의 중요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설명드린 이런 그림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칼슘을 좀 이제 연면시비뿐만 아니라 연면시비가 아닌 토양으로 공급하는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칼슘 영상이 안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칼슘 얘기를 드리면서 칼슘 얘기 끝나고 나가지고는 다른 양분들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칼슘에 비료를 줘야 어떻게 사과에 비료를 줘야 되는지,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양분들 필요한 것도 여기서 이제 양분의 필요 양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으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가원의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